올해 연세대에 입학한 이세연 양에게도 수학 능력 시험은 녹록치 않았다. 하지만 수능 영어만큼은 만점.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세연 양은 거의 만점을 놓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스스로 좀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영어 공부법을 터득한 후로 영어만큼은 자신 있게 됐다는 이세연 양. 효율적인 영어 공부법을 발견하니 만점이 보였다는 영어 왕도의 특별한 비법이 지금 공개된다. 서울에 위치한 이화여자고등학교. 이곳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여러분들 선배 언니 중에 수능에서 영어 번역 만점 받은 영어의 달인 언니가 있어요. 그래갖고 새 학기를 맞아 특별히 초대된 손님. 바로 영어 모의고사와 2017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만점을 맞은 졸업생 이세연 양이다. 한 5개년 정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쫙 다 모아놓고 나서 거기에 뭐가 나왔는지 제가 한번 쫙 다 써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30개 아니더라고요. 유사한 구조의 지문이랑 좀 유사성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머릿속에서 그게 좀 수능 영어 만점자의 비법이 궁금한 후배들.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데 단어는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외우신 거예요? 지문 복습법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후배들을 위한 영어 특강을 마치고 세연 양이 찾은 곳은 교무실.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야, 오랜만에 뵈요. 너 입학했냐? 네, 입학식은 며칠 전에 했고 너는 근데 학교는 어때? 고등학교 수업이랑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근데 3학년 되기 바로 직전에 전학을 왔는데 네. 힘들었지. 아무래도 시험 방식도 너무 다르고 배우는 그렇지. 것도 우리 학교가 좀 다르지. 그렇죠.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3학년의 전학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었는데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철저한 주간 플래너 덕분이었다. 매주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플래너를 보여줬던 세연 양. 헷갈려가지고 정리해보라고. 검토하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꼼꼼한 플래너였다. 어느 과목에 치중했는지, 어느 과목에 소홀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신만의 공부법은 전학을 와서도 문과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게 했다. 보통 아이들은 이제 뭐 시간별로 해서 한 7줄, 8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세연이는 거의 한 페이지가 꽉 차게 너무나 세밀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집으로 돌아온 세연 양의 손길이 분주하다.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짐들을 챙기기 위해서인데 안 들어가나요? 절대. 엄마가 챙겨주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을 챙기는 세연 양. 공부할 때 사용했던 필기구도 잊지 않고 꼼꼼히 챙긴다. 이렇게 꼼꼼히 자신의 짐을 챙기고 나서야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은 세연 양. 미술 속에 숨어있는 과학 같은 거를 매사 똑 부러지는 성격만큼이나 세연 양은 늘 알아서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왔다. 의무점이 풀릴 때까지 뭐 학교 선생님한테 다 안 되면 또 뭐 EBS 선생님들 뭐 질문을 올려서 답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고 사람이 원래 자기가 하고 싶고 정말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효율적인데 얘는 영어 공부할 때 늘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 대비 좀 효율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점을 만드는 세연 양의 영어 공부법. 세연 양이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뉴스 방송을 중학생 때부터 줄곧 들어왔고 처음엔 듣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용을 받아 적어왔던 세연 양. 매일 10분씩 방송되는 뉴스를 듣고 받아 적으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온 것이다. 책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손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영어가 학습되는 건 아니고 좀 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트를 켜면 영상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같이 써야 좀 더 내용이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들을 때 딕테이션,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같이 했어요. 들리는 내용을 받아 적다 보니 내용에 대한 이해도 쉬워졌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받아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다. 전부 다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저만의 나름대로의 기호나 방식을 써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안, 안보 관련 예산들이 많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늘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화살표로 표시해주고 이게 DEF 그리고 SEC 이렇게 앞이 3글자씩만 써준데 이게 사실 디펜스랑 시큐리티 그 앞 글자들만 써준 거거든요. 정확한 내용 이해가 중요한 뉴스. 세연 양은 부호와 약자 등을 이용해 노트에 최대한 많이 정확한 내용을 적기 위해 노력했다. 10분 동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밑에 여기 트랜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보도된 내용이 이렇게 쭉 길게 대본으로 나와 있어요. 모르는 단어 밑줄 치고 또 그 단어 위에다가 뜻을 적고 그래서 또 그거를 저만의 단어장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단어 공부까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연 양의 영어 뉴스 공부법. 첫 번째로는 뉴스를 들으며 받아 적는 것이다. 받아쓰기를 할 때는 자신만의 부호와 줄임말을 사용하여 최대한 모든 내용을 적음으로써 내용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적은 것과 원본 기사를 비교해서 모르는 단어나 틀린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하여 익히도록 했다. 특히 단어장을 만드는 것은 세연 양의 특별한 공부법이 숨어 있다. 흔히들 단어 외울 때 한, 영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목록 만들어서 외우는 그 방법이 좀 오래 기억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번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면 내가 직접 써본 거니까 좀 더 오래 기억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의 단어장을 직접 만들다 보면 보다 확실히 단어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가 책을 읽다가 repulsiv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 일단은 한글 뜻을 찾아가지고 짧게 써주고 나서 영어 뜻을 한번 써봤어요. 영어로 된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뜻으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 두 가지를 다 써줬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뜻을 쓰면서도 모르는 단어가 두 개가 더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빼주면서 다른 단어들 두 개를 더 써줄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파생되는 단어까지 함께 정리를 하고 이 두 개의 단어가 둘 다 낡았다, 구식이다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을 묶어서 작성을 한다던가 세연 양은 유사한 단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stationary와 stationary 그 발음도 굉장히 비슷하고 철자도 굉장히 비슷한 두 단어인데 뜻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해준다던가 단어를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단어장을 만들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단어장을 만들었던 세연 양. 유사한 뜻의 단어를 각각 적고 이 단어들로 예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발음이 비슷한 단어 역시 단어를 적고 예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적고 예문을 만들다 보니 보다 폭넓게 단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영어 뜻을 짧게 정리한 다음에 제가 한번 직접 그거 영어로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가지고 만든 그런 예문들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 단어를 다른 데서 다시 보게 됐을 때 이 단어를 보고 나서 그 예문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문을 바탕으로 아 맞아 그 예문에서 내가 이 단어를 이 뜻으로 썼지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가 잘 기억이 나가지고 단어의 예문을 만들 경우 자신의 경험이나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면 이해도 쉽고 훨씬 기억에도 잘 남는다. 영어 완전 정복을 위한 세연 양의 단어 공략법은 바로 단어장에 있다. 가장 먼저 단어의 뜻 설명 중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파생적으로 그 단어까지 정리한다. 이때 의미가 비슷하거나 발음이 비슷한 단어까지 모두 묶어서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단어를 깊고 완벽하게 익히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된 단어들은 각각 자신의 경험이나 아는 내용을 넣어 예문을 만들고 예문까지 함께 외우면 지속적으로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단어장으로 세연 양은 다양한 단어를 섭렵할 수 있게 되었다. 단어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분석해 영어 만점 방법을 터득한 세연 양. 유형별 문제는 각각 노트에 정리해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게 제가 유형별로 영어 문제들을 모아서 좀 정리한 노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8번 목적 문제들만 정리한 노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기출문제들을 좀 모아서 훑어보다 보면 이 문제들 사이에 공통적인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유사한 글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서 다음부터 문제를 풀 때 이때 발견한 규칙들을 좀 활용하면서 최대한 시간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 같아요. 수능에 주로 출제되는 문제를 유형별로 각각 나눠서 분석을 한 후 흐름과 패턴을 읽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세연 학생의 공부법을 보면 이렇게 꼭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막 문제 풀고 단어 외우고 이거보다는 좀 넓게 좀 다양한 방송도 듣고 또 단어도 좀 폭넓게 문장도 한번 만들어가면서 좀 깊이 있고 좀 범위를 넓게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수능 쪽에 이렇게 모아져서 가니까 지문 분석하면서도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종류의 지문을 많이 써서 요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쉽겠구나라는 것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좀 많이 터득한 학생 같아요. 해야 할 공부는 많고 시간은 부족한 고3 수험생들. 마음은 급해지고 방법은 모르니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보기로 하는데 그 영어 공부하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앞으로 외울 것도 산더미 있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너무 걱정돼요.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단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런 스킬들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일 또한 고민이다. 빈칸 추론도 그렇고 제목 추론할 때도 가끔씩 추론이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 역시 큰 고민. 제자들을 위해 이세연 양에게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했다. 후배들의 멘토링을 위해 기꺼이 학교를 다시 찾은 세연 양. 학생들 중에 영어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선배 언니가 선생님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티를 선정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멘토 세연 양. 뭔가 좀 더 급하고 영어 성적을 좀 올려보겠다는 그 마음이 좀 더 다급한 그런 친구가 좀 더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오후 멘티로 선정된 학생이 멘토 이세연 양을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고 3학년 희반 24번 이지연입니다. 이화여고 3학년 이지연 양. 영어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면 2등급, 못 나오면 4등급. 들쑥날쑥한 영어 성적이 늘 고민이다. 멘티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멘토 세연 양이 나섰다. 네가 지연이니? 네. 반가워. 뭐 영어 공부가 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지원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듣고 싶은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영단어 이렇게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제대로 그 문제 푸는 스킬들을 잘 모르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영단어를 좀 더 내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남게 좀 기억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좀 문제 풀 때 어떻게 시간 단축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되네? 고민까지 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밀착 멘토링 시작! 영어에 대해서 좀 두려움 같은 게 있는 친구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돕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께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유형별 문제들을 잘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멘토링을 위해 멘토 세연 양이 가장 먼저 체크한 것은 멘티의 모의고사 시험지. 지금 이거 노란색은 모르는 단어 밑줄친가? 모르는 단어 하나만 뭐 아무거나 알려줄래? 모르는 단어 아무거나? 모르는 peculiarity? 시범을 통해 직접 방법을 알려주는데 검색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막 세 줄씩 나온다? 그러면 a strange or unusual characteristic or habit 이렇게 딱 나오고 또 그거 이것도 a characteristic or quality blah 이렇게 막 나오지. 이렇게 한국어를 써. peculiarity 쓰고 특이한 점, 특이점
점 이렇게 딱 써줘. 그 다음에 땡땡 해가지고 이걸 써주는 거지. Someone or something's strange or unusual habit. 이런 식으로 해서 예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나의 특이점은 내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이다. 뭐 약간 이런 거 하나 써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 그래서 한 단어가 2줄. 이렇게 한번 해놓잖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는 고3 때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게 한국어 뜻이 뭐였지?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문이 뭐였더라? 이렇게 떠올리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한국어를 떠올릴 때보다 훨씬 잘 떠오르더라고. 나는 그랬어. 그래서 진짜 한 30개 외우면 한 28, 29 이 정도는 나중에 봐도 기억이 나고 이래가지고 난 너무 괜찮아서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세연 양은 자신이 했던 단어장 만드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단어장을 만들 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노트에 한국어 뜻과 영어 뜻을 함께 적는다. 그리고 아랫줄에 이 단어를 이용해 예문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보고 외우면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까지 익숙해지면서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 특히 수능에 자주 출제됐던 단어들은 이후에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수능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보통 친구들은 주어진 단어장에 한글 뜻, 영어 이렇게 암기하다 보니까 실제 문장 속에서는 잘 쓰지도 못하고 파악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친구는 수동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활용도도 높이게 되고 또 문장에 대한 이해도 키우게 되고 또 무엇보다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특히 다음번에 그 단어를 봤을 때 자기가 직접 만든 문장까지 생각이 나니까 이거는 훨씬 학습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쓰기 말하기에도 굉장한 효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네가 어려워하는 것들 위주로 한 번만 내가 본 앞에서 풀어줄 수 있니?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문제를 멘토가 보는 앞에서 푸는 건 부담스러운 일. 하지만 세연 양이 멘티 지연 양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체크하는 건 문제 푸는 방식을 보고 멘티가 놓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다. 멘티가 푼 문제를 채점해보는 멘토 세연 양.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를 체크한 후 틀린 문제를 집중 멘토링을 하게 된다. 그다음 27번은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 그치? 2번을 딱 보고 그때 잘 안 보였어. 이게 맞아 틀렸다 이게. 이렇게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 엄청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한 5개년 정도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류의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네가 직접 분석해봐.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몇 개 보일 거고 또 종종 나오는 것도 보일 거고 가끔씩이지만 나오긴 하는 것들이 또 보이게 될 거야. 그러면 둘째로 특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던가 네가 풀면서 항상 헷갈리거나 틀렸던 유형 같은 것들은 좀 너만의 문법 정리 노트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는 했고 좀 도움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수능 직전에도 읽어보고 하니까 되게 난 도움이 많이 됐었어. 문법 문제 풀이의 경우 5년간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문법 유형별 정리 노트를 작성해서 시험 전에 훑어보도록 한다. 목적 있잖아. 얘는 내가 5개년치를 모아가지고 다 분석했던 애. 근데 거의 항상 그냥 한 10문제 중에 8, 9문제 정도는 처음 3줄이나 마지막 3줄에 용건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러 하니까. 아니면 아예 끝에 뭐 처음에 뭐 날씨가 좋아서 지금 어떠한데 월요일 시작했다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끝나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는 앞에 2문장이랑 뒤에 2문장만 읽어도 풀 수 있다고 애들한테 말해줘. 중간에 한 3, 4줄 안 읽어도 괜찮더라고. 해보니까. 목적을 묻는 문제는 지문의 첫 번째 2문장 또는 마지막 2문장 안에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뒤 문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 한 3개 정도 항상 나오잖아. 이런 거 풀 때 어떤 순서로 읽고 풀어?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그치. 가동 단어를 찾아서. 그치. 네. 그치. 밑에서 올라가는 걸 안다니 좀 무령이 생겼구나. 일치, 불일치 등을 묻는 문제는 마지막 선지부터 올라가면서 지문 속 연관 단어와 맞춰보며 풀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정확도도 높이고 문제풀이 시간도 줄일 수가 있다. 신경 변화는 보면 항상 뭔가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제대로 안 읽고 한 20초 컷으로 끝내는 편이야. 제대로 안 읽게. 심경 등을 묻는 문제는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분위기 등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를 찾으면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방법을 알아갈수록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멘토 지연 양. 첫 멘토링은 꽤 만족스러운 눈치다. 며칠 후 제가 그동안 해왔던 단어 방식인데요. 그냥 영어 쓰고 한글 쓰고 그냥 줄줄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다가 언니가 저번에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영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예문 적을 때 제가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 언니가 알려주신 사전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막 썼어요. 그리고 친구 이름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매번 똑같은 맥락으로 쓰다 보니까 그 문장끼리가 헷갈려서 이 단어였나 막 헷갈렸던 거. 똑같은 친구 갖다가 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단어 딱 주고 나서 예문을 영작해봐 이러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너 나름대로 중간 과정 같은 걸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지문 속에서 이 문장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문장에서 꼭 네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장에서 네가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내서 짧게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조금 뭔가를 붙여본다던가 아니면 뭐 문장 일부를 너만의 단어로 바꿔본다던가 약간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예문을 써보는 중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영작을 해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치? 단어장에 자기만의 예문을 만들기 어려울 때는 일단 사전에 나온 예문을 보고 그 예문에서 단어를 빼보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익숙한 단어로 바꿔보면서 문장을 만든다.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만든 단어장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게 제가 풀었던 기출문제지인데요. 그 듣기에서 이거를 제가 틀렸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영어 듣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한 단어가 딱 잡혔는데 그 단어가 이 보기 중에서 딱 겹치게 나온 거예요. 여기선 토이구나. 네. 이 토이라는 단어가 겹쳐가지고 제가 이 둘 중에 막 고민하다가 잘못 찍어가지고 이게 틀렸던 문제인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뭔가 흘리듯이 지나간 내용을 명확하게 캐치를 못해가지고 주제가 파악이 안 됐던 것 같거든. 그럴 경우에는 나는 뭘 추천해보고 싶냐면 시중에 파는 수능 듣기 교재 있잖아. 그중에서 너한테 수준이 좀 맞는 걸 사가지고 거기에서 최대한 놓치는 게 없도록 받아쓰기, 딕테이션을 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 듣기 문제에서 주제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언니는 이런 거 듣는 연습이나 그런 걸 어떻게 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CNN 스튜던트 뉴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매일 10분씩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앵커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그게 영상이 매일 업로드된데 그거를 짬짬이 들으면서 좀 이런저런 것들을 들어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듣기를 할 때는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들리는 내용을 가능한 한 놓치지 않도록 받아 적는 연습을 해보는 것. 언니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항상 틀리는 유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어떻게 푸나 궁금해서 어디? 무슨? 이거 문맥에 낳는 낱말, 뭐 빈칸 이런 거 다 혹시 이거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지 나한테 좀 말해줄 수 있니? 이걸 읽을 때? 이걸 쭉 읽어내려가면서 그 특정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거를 금지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글이었으니까 유럽이 이거를 금지했다. 그럼 그 밑에서는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반대한다. 이 글이 나오겠구나 싶어서 그걸 선택했다가 반대 내용이어서 틀렸었어요. 그런 거였구나. 지금 보면 오히려 유럽이랑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이게 핵심이 아니야. 여기 보면 잘 티가 안 나게 됐지만 스웨덴이라던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 나온단 말이야. 근데 눈에 띄는 키워드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문이 이런 구조겠구나 하고 나서 잘못된 해석으로 흘러가 버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런 키워드에 흔들리기보다는 뭔가 지문의 핵심을 찾아보려는 연습이 필요해. 이 문제 해설지를 보면서
아, 여기를 내가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해서 내가 틀렸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밑줄을 쳐다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이런 문장 위주로 본다면 좀 더 지문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겠지. 좀 정리된 형태로. 문맥을 찾는 문제의 경우 눈에 띄는 키워드에 흔들리지 말고 지문의 구조에서 핵심을 찾아보려 노력한다. 그래도 틀렸을 경우에는 자신이 틀린 부분을 반드시 답안지를 통해 지문의 구조와 핵심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빈칸 추론 문제가 어렵다. 지금 혹시 이 뒤에 내용들에서 뭔가 눈에 띄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니 혹시? 아니, 나열된 단어들만 보고 이 보기에서 이런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거를 선택했었다가 틀렸었어요. 이 앞에만 열심히 해석하다 빈칸을 딱 만나니까 일단 이 위에서부터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뒤에는 해석이 어렵기도 했고 일단 이 위에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아, 그치.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빈칸 앞이나 빈칸 뒤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대체로 빈칸 앞에 한 두세 줄 정도에 거의 항상 핵심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앞이나 뒤에 좀 중요한 힌트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고 놓치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지. 빈칸 문제의 경우 대체로 빈칸의 앞과 뒤 세 줄 정도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문제에 접근해서 정답을 찾도록 한다. 이 문제를 네가 예를 들어서 틀렸어. 그러면 해설지를 펴보고 나서 해설지를 쫙쫙쫙 읽어봐. 그러면 뭐야 이거 내가 해석할 때 이 부분 집중하고 안 읽었었는데 이 부분을 잡았더라면 내가 맞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네가 놓친 핵심이 되는 거지. 해설지를 보면서 아 내가 어디를 잡았어야 됐구나 이런 걸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수능 영어를 푸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운 멘토링. 멘티 지연 양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항상 영어는 감으로 푸는 거, 단어도 너무 양이 많은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영어를 언니한테 이렇게 배워서 영어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길도 보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자신감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처럼 밝고 씩씩하게 잘 이겨내서 자기의 꿈을 향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되는 1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안외교 전문가, 외국에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희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